만약에 거대한 외부의 영향력이 우리나라 최고 대학의 심장부로 들어온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 바로 그 이야기, 학문의 자유라는 가치가 보이지 않는 힘과 부딪히는 그 현장을 깊숙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요, 바로 한국 최고의 대학, 그 중심에 자리한 작은 의문 하나에서부터였습니다. 자, 그럼 같이 한번 들어가 보시죠. 네, 바로 이 공간입니다. 시진핑 기증도서자료실. 2015년에 시진핑 주석이 직접 방문해서 책 만여 권을 기증하겠다고 약속하면서 만들어진 곳이죠. 그런데 말이죠, 한때는 양국의 우호를 상징했던 이 공간이 지금은 아주 뜨거운 논란의 중심이 됐습니다. 타임라인을 보시면요, 2015년 한중 관계가 정말 좋을 때 문을 열었거든요. 근데 불과 1년 뒤에 사드 사태가 터지면서 관계가 완전히 얼어붙었죠. 그리고 반중 정사가 최고조에 이른 지금은 아예 폐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여론을 그냥 기분 탓으로 볼 수 없는 게 이 수치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2023년 조사인데요. 한국인의 무려 81%가 중국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게 전 세계 56개국 중에서 거의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해요. 자, 그럼 이 자료실은 그냥 책이 많은 방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보지 못하는 더 복잡한 무언가가 작용하고 있다는 신호일까요? 이 질문의 답을 찾으려면요, 시선을 잠시 지구 반대편으로 돌려봐야 합니다. 아주 흥미로운 연결고리가 있거든요. 네, 바로 하버드 대학교입니다. 놀랍게도 이 문제의 실마리가 미국 최고의 명문대에서 발견되고 있어요. 미국에서 가장 역사가 깊은 이 대학이 지금 뭔가 이상한 변화를 겪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거든요. 심지어 이런 강력한 비유까지 나옵니다. 하버드는 400년 만에 뽕나무밭에서 황무지로 변했다. 그러니까 설립 당시의 숭고한 이념은 다 사라지고 이념적으로 완전히 황폐해졌다는 아주 날카로운 비판인 거죠. 실제로 하버드의 과거와 현재를 비교해보면 그 차이가 극명합니다. 베리타스, 즉 진리를 교훈으로 삼아서 사회 지도자를 키워내던 곳이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념적으로 너무 한쪽에 치우쳐 있다. 총장이 표절 논란에 휩싸인다. 너무 정치화됐다. 이런 비판들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죠. 이 그래프를 한번 보실까요? 정말 놀랍습니다. 2023년에 하버드 교내신문이 직접 조사한 결과인데요. 교수진의 정치 성향이 정말 압도적으로 한쪽으로 쏠려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돈 문제가 얽혀 들어갑니다.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25년까지 하버드가 중국으로부터 받은 자금, 이게 다른 어떤 미국 대학보다도 많았다고 해요. 이런 막대한 재정적 지원은 결국 과연 학문의 독립성이 지켜지고 있는가라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한국의 서울대 그리고 미국의 하버드. 이 멀리 떨어진 두 대학이 외부의 영향력이라는 아주 비슷한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들은 이 둘을 연결하는 어떤 공통의 각본이 있다고 지목하는데요. 바로 통일전선이라는 전략입니다. 쉽게 말해 잠재적인 반대 세력을 내 편으로 만들거나 힘을 빼기 위해서 해외의 여러 단체나 유력 인사들과 손을 잡는 중국 공산당의 아주 오래된 영향력 확대 전략인 거죠. 그리고 이 전략은 아주 거대한 네트워크를 통해서 실행된다고 합니다. 중국의 통일전선 공작부를 중심으로 각국의 대사관, 우리가 잘 아는 공자학원, 그리고 중국인 유학생 단체, 또 차할학회 같은 싱크탱크 조직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인다는 겁니다. 재밌는 건 이들의 목표가 아주 명확하게 나뉜다는 점입니다. 공자학원은 주로 문화나 언어 교육을 통해서 학생이나 일반 대중에게 친근하게 다가가는 방식이라면요. 차할학회 같은 조직들은 정치인, 교수, 고위공무원 같은 사회 엘리트 계층을 집중적으로 공략해서 친중 여론을 만들어간다고 분석됩니다. 자, 그럼 이 통일전선이라는 프레임을 가지고 다시 한국의 상황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과연 어떤 모습이 보일까요? 한 매체는 이걸 조용한 침공이라고 표현하면서 끓는 물 속의 개구리에 비유합니다. 서서히 온도를 높이면 개구리가 위험을 눈치채지 못하다가 결국 죽게 되는 것처럼 사회가 알아채지 못하게 서서히 흔드는 현대적인 전략, 바로 하이브리드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바로 이 한국 침투 5단계 시나리오라는 구체적인 각본이 제시됩니다. 1단계, 경제와 자본으로 먼저 침투하고요. 2단계, 언론과 여론을 통제합니다. 3단계에서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는 대학, 즉 학문과 문화를 장악하고 4단계에서는 정치권으로 침투해서
마지막 5단계인 사이버 공격과 심리전으로 마무리한다는 주장입니다. 이 시나리오에 맞춰서 그동안 흩어져 있던 사건들을 다시 보면요. 마치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것 같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서울대의 시진핑 자료실, 연세대의 차하일 연구소, 또 다른 나라들은 다 문 닫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선 여전히 20개 넘게 운영 중인 공자학원까지.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우연이 아니라 하나의 큰 그림 아래 연결되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우리가 살펴본 거대한 영향력의 그림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이야기들이 결국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무엇일까요? 결국 우리는 이 아주 근본적인 딜레마와 마주하게 됩니다. 민주주의 사회로서 우리는 문을 열고 자유롭게 교류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의 자율성과 민주주의라는 핵심 가치를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 이건 단순히 도서관 한 칸의 문제가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숙제인 셈이죠. 한 보고서에 담긴 이 문장은 그래서 더 의미심장하게 들립니다. 중국과의 교류가 드러날수록 우리 정치와 사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지키기 위한 경계심을 절대로 늦춰서는 안 된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께 이 질문을 남기고 싶습니다. 이처럼 모든 것이 긴밀하게 연결된 세상에서 좋은 영향력과 나쁜 간섭을 나누는 그 경계선은 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요? 어쩌면 그 선을 찾아 나서는 것 자체가 오늘날 모든 열린 사회가 직면한 가장 큰 도전일지도 모르겠습니다.